이번에 나온 아이폰 16 구매하실 분들 이 영상 꼭 보고 구매하세요. 특히 아이폰 15 프로를 썼던 제 입장에서 16으로 왔을 때 불편했던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츠입니다. 저는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 제품이죠. 이 제품을 사용한 지 2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16으로 가면 어찌 보면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넘어갔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신형인데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16 플러스로 간 이유는 화면 크기 때문인데요. 사실 16 프로 맥스도 크기는 한데 무게도 무겁고 색상 차이도 분명히 나죠. 일반 시리즈가 색상이 훨씬 블링블링 하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또 카메라 부분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만 있죠. 좀 불편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웬만한 촬영은 다 미러리스로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정말 일상 기록용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화면이 일반 16 플러스로 갔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무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무게들이 있고요. 15 프로가 187, 얘가 199g이기 때문에 약 12g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느껴지는 건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좀 뭉쳐진 느낌? 큰 크기여서 무게가 좀 분산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실제로 재보면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체감이 그렇게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15 프로에서 16으로 갔을 때 불편했던 단점, 첫 번째, 바로 주사율 차이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13, 14, 15 다 프로 라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자, 왼쪽이 16이고 오른쪽이 15 프로죠. 이게 이렇게 넘기면 왼쪽이 약간 버벅이는 게 보여요. 오른쪽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근데 화면으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 게 촬영은 30프레임으로 하기 때문에 60과 120의 차이를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잘 보시면 조금 이렇게 버벅이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 차이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버벅거림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벅일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다 보면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은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꺼져 있어도 시계를 보거나 알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16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엔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화면을 치거나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야 돼요. 그래야 시계를 확인하고 알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애플 워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람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튼 있다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다음은 안 쓰던 줌의 부재입니다. 저는 사실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핸드폰으로는 일상 기록용으로만 사용하지 뭔가 이렇게 막 필요한 사진, 이렇게 작품 사진을 쓰지는 않나요? 왜냐면 필요한 건 항상 미러리스를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족들이랑 부산에 놀러 갔는데 야외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카메라 찍을 때마다 막 달려가서 앞에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망원단에 이 포커스 되는 느낌, 요 느낌을 이 일반에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5배 줌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자주는 아닌데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외에서 카메라를 많이 쓴다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줌이 없으니까. 15 프로 라인에서는 일반 프로가 3배, 그 다음에 프로 맥스가 5배 줌이었는데 이번 16에서는 둘 다 5배 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고민 해보셔야 돼요. 망원 카메라가 없으니까. 자, 그럼 단점만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단점만 있으면 제가 왜 옮겼겠습니까? 장점을 보면 첫 번째, 색상입니다. 얘는 이제 제가 화이트여서 조금 그래도 밝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 라인이 색상이 너무 예뻐요. 막 녹색도 있고 블랙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파란색도 저는 요 색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링블링한 색상, 물론 이제 15 일반도 파스텔 톤의 예쁜 색상이기는 해요. 여튼 16으로 넘어온 이유가 예전에는 잘 못 느꼈던 이렇게 클리어 케이스를 썼을 때에도 안에 블링블링한 색상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자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넘어오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못 느꼈던 색상이니까.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카메라 컨트롤 버튼입니다. 이번에 16에서 일반, 프로 모두 다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겼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이제 막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버튼 하나로
세세한 조정, 뭐 F값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빠르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실내든 실외든 좀 촬영을 많이 한다는 분들은 또 이 카메라 버튼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용 방법은 제가 좀 심층적으로 다시 리뷰를 할 거고요.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뭐 체감이 되겠어 라고 했지만 유용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 아이폰 15 프로에서 16으로 넘어오는 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 프로모션, 그러니까 주사율 부분을 좀 체크해 보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6 일반으로 넘어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실내에서 사진 많이 찍으면서 5배 줌까지 필요 없고, 참고로 실내에서 사람 찍을 때 5배 줌 쓰지도 못합니다. 완전 얼굴 다 잘려요. 그리고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는 뭐 애플 워치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써서 이 자체 색감을 좀 즐기고 싶어. A18 칩, 이전에는 16, 그 다음에 17 프로 칩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 프로에서 16 일반으로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큰 화면이 필요하면 플러스로 가시면 되고요. 요거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후면에 파스텔 색상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색깔 있는 케이스 쓰면 되지, 가격 어차피 2년 넘게 쓸 건데 뭐 몇십만원 비싼 거 괜찮다, 그리고 조금 무거워도 된다, 그러면 16 프로나 16 프로 맥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카메라 5배 줌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은 넘어가시는 게 정말 편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아이폰 16 시리즈는 이제 예약이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다 오는 것 같고요. 16 프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색상마다 다르게 배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예약의 대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쇼핑 탭이나 아니면 밑에 더보기에다가 링크 걸어 놨으니까 보시고 좀 빠르게 배송, 그 다음에 괜찮은 색상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11월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할인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할인을 안 해도 이게 제품이 시간이 좀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할인을 하잖아요. 최소 3, 4%에서 15%까지 할인을 하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할인하는 제품 싸게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15 프로 라인 쓰시는 분들 중에서 16 일반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